안녕하세요. 하우패스 실무코디 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플러스 인문과 답안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플러스 인문 문제를 통해서 문제 분석을 하고 답안 작성 방법까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플로우를 천천히 따라서 자기만의 플로우를 만드시게 되면은 나중에는 진정한 간평, 스웨거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문제는 인문 문제 중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진행할 거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문제 분석이죠. 실무 문제 풀이는 문제 분석, 그리고 계산기, 그리고 답안 작성, 그리고 마무리 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 분석에 이 두 가지 펜을 쓰고요. 답안 작성에 이 펜을 씁니다. 문제 분석을 할 때는 문제 분석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답안지와 이 펜은 치워두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인문 46페이지를 펴시면은 문제 17번이 나와 있죠. 전형적인 공시지가 기준법의 일반적인 문제고요.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천천히 따라 하시다 보면은 문제가 보이실 겁니다. 먼저 이 형광펜으로 자료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자료는 제목을 읽으셔야 돼요. 자, 문제 17번. 만약에 시험이 시작됐다 하면은 대상이 토지 가격 문제를 먼저 읽어야죠. 평가를 하라고 나왔습니다. 자료 1번에다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료 2번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박스를 치고요. 이렇게 박스를 치는 이유는 자료별로 묶음으로 한 번에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료 1에는 대상 부동산이 나왔고요. 자료 2에는 표준지 및 요인 비교치가 나왔죠. 자, 이렇게 치셨으면은 그 밖에 보정까지가 맞네. 치셨으면은 이 펜을 들고 검은색으로 대상 부동산을 체크하게 됩니다. 대상 부동산은 서울시 강남구 3땡땡동 300번지 개발계량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전 300제곱미터고요. 세로가 가장 평지입니다. 기준 시점은 10월 15일로 주었네요. 평가 목적은 일반 거래고요. 검정색으로 대상 토지를 표시를 하셨으면 파란색으로 읽은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대상 토지고요. 토지였죠. 그리고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네요. 그리고 용도지역 중요하죠.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이고요. 전 300제곱미터 세로가 정방향 평지죠. 이렇게 세로가 정방향 평지를 그냥 읽지 마시고 옆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로가에 해당하면은 몇인가, 유인치가 몇인가, 정방향에 해당하면은 유인치가 몇인가 보셔야 되거든요. 먼저 개별요인 비교치를 보니까 전면도로가 세로 가는 세로불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왔죠. 에 비해니까 세로불이 1.00이 되겠죠. 세로가는 그러면은 세로불에 비해서 10% 우세하니까 1.10이 되겠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으면은 세로가에다 동그라미, 정방향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평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치게 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기준 시점을 보시면은 기준 시점은 지가 변동률 위에다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19년 10월 15일이죠. 평가 목적은 일반 거래.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인근지역 표준지가 나왔으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에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을 해볼까요? 비교 표준지는 인근 지역에 있는 용, 이, 주, 지, 감식상 내용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용도 지역을 보니까 일종
일반 상업 해서 3번밖에 맞는 게 없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빨간색으로 기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각 사유는 용도 지역이 되니까 체크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비교 표준지가 선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요인 비교치가 바로 나오죠. 그럼 바로 요인 비교치를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로 불이니까 세로 가입을 해서 세로 불이 나왔으니까 세로가 밑에다가 대상이 무조건 분수의 위로 올라가죠. 1.00을 쓰시고요. 세장형이니까 세장형 여기다가 1.00을 쓰시고요. 평지니까 평지 똑같이 1.00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개별 요인 비교 자료가 모두 분석이 되었죠. 그 다음에 세장형 평지 공시지가 보시고 면적 같은 거 비준하는 건 보시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단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면적을 특별하게 비준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시가 이 면적이 여기에 비해서 너무 과소하거나 과대하거나 할 때는 면적을 비준을 해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지가 변동률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기준 시점을 쓴 게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밑에는 누계고요. 밑이 누계고요. 위가 해당 월입니다. 그러니까 밑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8월 31일까지의 누계겠죠.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지가 변동률의 기준은 비교 표준지가 속하는 시군구죠.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은 강남구에 속해 있지만은 비교 표준 서초구에 속해 있으니까 강남구는 기각이 되겠죠. 빨간색으로 기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상이 녹지 지역, 비교 표준지가 녹지 지역에 있으니까 녹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동그라미를 치시고 나머지는 기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서초구 녹지 지역 지변율을 쓰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표시하고 계산기 나중에 한 번에 칠게요. 지역 요인 비교치가 나왔는데 표준지와 대상이 나왔습니다. 지역 요인은 기준 시점과 기준 시점을 비교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 시점이라는 것은 기각을 해주시고요. 기준 시점에 표준지와 대상이 같네요. 대상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표준지에 1.00을 쓰시면 됩니다. 개별 요인은 아까 끝났고요. 그 밖 요인 보정은 평가 전략 고려 1.3으로 적용함이라고 나왔죠. 자, 문제 분석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분석이 모두 다 끝났다 그래서 문제지에서 손을 떼지 마시고요. 문제를 정리를 하셔야겠죠. 분석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석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현재까지 과정으로 해석이 다 됐으니까 이제 정리만이 남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리를 토지가 한 필지일 경우에 이 인근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이 밑부분에다가 한꺼번에 정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50만 원에 시점 수정치를 정했죠. 시점 수정치는 계산기를 칠 때 한 손으로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양손으로 치셔도 상관이 없는데 시점 수정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치기 위해서 한 손으로 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누계부터 쳐야겠죠. 1.0 272 곱하기 1 플러스 0.00808 곱하기 저는 분수를 쓰는데 8월까지니까 9월하고 10월 15일까지죠. 9월은 30일, 10월은 15일 치시고 밑에 8월은 31일 치시면 1.0347이 납니다. 1.03472 곱하기 지역요인 비교치를 해보시면 1.00 나누기 1.00이니까 1이죠. 1.000 지역요인 비교치는 이 숫자가 세 자리까지고요. 개별요인 비교치도 쳐볼까요? 1.1 나누기 1.00 곱하기 1.05 나누기 1.00 곱하기 1.00 나누기 1.00 치시면 1.155가 나옵니다. 곱하기 1.155 곱하기
급학교인 보정 같은 경우에는 1.3이라고 나왔는데 유효 숫자가 둘째 자리까지죠. 이렇게 해서 단가는 골뱅이 표시를 쓰시고요. 이제는 두 손으로 치게 됩니다. 777이 나오죠. 777. 방금 전에 이 나누기 8을 한 거는 유효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0세 만두라고 하죠. 지금은 10만 단위이기 때문에 세 자리까지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776, 816이 77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치셨으면은 면적을 밑에다가 가져오시고 별표를 쳐주시고 문제 분석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문제 분석을 마치면 이제 답안 작성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계산기를 놓고 답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방금 분석한 문제를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해 볼게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니까 먼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대상 부동산부터 써야 되는데 토지 가격을 평가하라 그랬으니까 원칙적으로 답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7이고요. 점수가 따로 나와 있지 않죠? 10점을 가정하고 풀어보겠습니다. 10점. 토지의 평가. 첫 번째 목차가 감정평가 개요가 되겠죠. 감정평가 목적은 일반 거래 되고요. 기준 가치는 일반 거래이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되겠죠. 감칙 써주시고요. 세 번째로 기준 시점은 여기 문제지에 제시가 되었으니까 의뢰인 요청일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귀 제시를 쓰셔도 되고요. 의뢰인 요청일 2019년 10월 15일. 그리고 저는 여기 같은 경우는 붙이고요. 번째로 대상 물건 확정 같은 경우에는 한 칸 띱니다. 대상 물건은 아까 개발 제한 구역이 했으니까 GB라고 간단하게 쓸게요. GB 내 토지 한 필지고요. 300제곱미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감정평가 방법이죠.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인한 합리성 검토가 생략됐으니까 감칙 1항을 쓰시면 되겠죠. 자, 감정평가 방법을 쓰셨으면은 공시지가 기준법 감칙 14조를 쓰시고요. 다른 방법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는 걸로 합니다. 감칙 12조 2항이죠. 자, 감정평가 개요를 쓰셨으면은 두 번째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적으시겠죠. 토지의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목차를 쓰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 비교 표준지 선정 처음이니까 풀목차를 적을게요. 선정 기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 환경이 같거나 유사, 그리고 네 번째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선정함. 자, 여기까지 썼으면은 두 번째로 선정을 써야 되는데 여기 칸이 여의치 않죠? 이럴 경우에는 두 칸을 뜨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칸을 뜰게요. 그럼 두 번째로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앞에 나온 일반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GB 용도지역, GB 내 전 표준지 103번을 선정하게 되고요. 자, 비교 표준지가 선정이 됐으면은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시점 수정치를 결정을 해줘야겠죠. 지금 비교 표준지 소재 시군구와 그 인근 지금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가 다르죠. 서울시 강남구와 서울시 서초구가 다르기 때문에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비교 표준지 소재 서초구 지변율 적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식을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1.02272 아까 계산기 썼던 거죠. 808 더하기 30 플러스 15 31 적으시고 결과값을 여기다가 1.03471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주 표시로 2019년 8월분 연장 적용함 적어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 지역 요인 비교치죠. 아까 문제에서 기준 시점과 공시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적어주시고요. 그러면은 1.00에 1.00이기 때문에 1.000이 되겠죠. 세 번째로 개별 요인 비교치를 보시면은 세부 항목 있죠. 전면도로 형상 고저, 전면도로 형상 고저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목차를 잡기에는 너무 효율적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0 곱하기 1.05 1.00 곱하기 1.00 1.00을 적으시고 결과값을 일단 적으시고 여기다가 각주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면 도로니까 도로, 형상이니까 형상, 고저니까 지세, 도형세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그 밖의 요인 보정치죠. 문제에서 줬으니까 1.30 적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토지의 시장가치. 그래서 이 위에 있던 모든 산식을 한꺼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 표준지 아까 여기 위에 있었던 산식이죠. 산식을 모두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 1.03472
0.000.155 곱하기 1.30까지 적고 아까 써놨던 단가를 쓰는 거죠. 그리고 총액은 곱하기 300제곱미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77 해서 2억 3천 식으로 적게 되면은 문제가 끝나죠. 자, 이렇게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공시지가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주된 평가 방법이고, 뭐 앞에 뭐 평가 계율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산식을 적는 방법은 각자 다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줄을 약간씩 띄거나 그 단가를 오른쪽으로 미는 식으로 가독성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참고 자료니까요. 자기에 맞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런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해드릴 건데, 문제풀이를 할 경우에는 지금같이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지 않고 실제로 제가 문제를 푸는 속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고 바로바로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있다가 새로 올려드릴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거는 방금 전에 올려드렸던 공시가기준법을 아주 약식으로 답안 작성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 열공하십시오.